네, 안녕하세요. 매우 반갑습니다. 자, 오늘 판단과 선택의 순간에 이즘 우리 이제 교재에서 인간의 가치 탐색에서 2장을 이루고 있는 이 판단과 선택의 순간에서 특히 이 보이만서라고 하는 작품을 조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현대의 여러 가지까지 좀 합쳐가지고 우리가 분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 성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 보이만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보이만서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물음은 무엇이냐면은 왜 나는 자살을 하지 않고 있는가? 이게 바로 근본 물음이었습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 왜 자살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김인석이 당신 왜 자살 안 해?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그 물음을 한번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지 참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이것이 매우 근본적인 물음에 속하는데 왜 이게 근본적인 물음에 속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차차차 우리가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좀 드러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표를 가지고 설명을 갖다가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가는데요. 자, 여기 성공이었습니다. 성공. 실패였죠. 이거는 절망감, 혹은 참담함. 이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참담함. 야, 정말 참담하구나. 아마 살아오시는 과정에 한두 번씩은 이 참담함을 경험해 보시, 참담함이라고 하는 이 정서, 이런 거를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뭐 100명이면 99명도 이런 경험하시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여기는 가치와 의미 충만.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해야 되는데,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실패했다는 차원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정말 패가망신 혹은 멸문지화 혹은 정말 절체절명 뭐 이게 되죠. 여전히 이 절체절명이라는 뜻을 좀 더 정확하게 하게 되면 이 목이 잘리고 그리고 신체가 뜯겨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멸문지화라고 하는 건 완전히 자기는 막 가문이 그냥 묻어 선조서부터 그냥 자기 일이까지 막 완전히 자기의 그 패밀리의 이 구조가 붕괴돼 버리는 것이고요. 이 폐가망신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문이 그냥 다 망가지면서 그러면서 진짜 망신살이 뻗었는데 우리들이 가만히 보게 됐을 때에 이 보이만서에서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자세히는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지만은 잠깐 이제 접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원전 중국의 그 위대한 역사가 계시죠. 사마천 선생님, 특히 사마천 선생님에 관해 가지고는 이제 사마천의 사기다 뭐 이래 가지고 역사서죠. 그거를 통해서 이 역사서는 매우 방대한 역사서이고 이게 약 130편께까지 이르렀고 글자 수로 따지면은 수십만
개의 글자이고 이거를 번역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수백 페이지짜리가 막 10권씩 막 이렇게 되게 되는 그야말로 위대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마천 선생님이 이 사기를 갖다가 지으신 결과 마지막에는 이분이 사기를 마치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셨던가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그분이 언제 세상을 떠나셨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는 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충 뭐 짐작을 갖다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보이만서는 사마천 선생님이 자기가 매우 존경하기도 하고 그리고 절친하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친구인 이만이라고 하는 이 친구에게 그 친구가 사형을 확정을 받고 그리고 사형을 기다리는 와중에서 사형이 곧바로 뭐 한 달 정도 있으면 사형이 되는 시기인데 거기에서 옥중에 갇혀 있는 이만이라고 하는 분에게 친구에게 지금 서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서신을 보내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만이 서신을 갖다가 편지를 썼어요. 이 사마천 선생님한테 뭘 썼냐면은 당신 괜히 사람들하고 쓸데없는 사람들 그리고 질 낮은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 다니지를 말고 그 사람들하고 좀 더 제대로 돼 있는 그런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 정부에 고위직 있는 사람이든 간에 아주 좀 제대로 된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지내가지고 그 숨어 있는 그 인재들을 갖다가 잘 천거를 그들에게 해서 그들이 좀 가가지고 국가 공무원에 좀 잘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공무원 생활 잘 해가지고 국가 발전에 좀 이바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약간 좀 질책조의 그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 선생이 그 질책조의 그 편지를 갖다가 이제 읽고 나서는 마음에 이제 부담을 가져서 나도 이거 빨리 답변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랬는데 바로 뭐 이 편지를 갖다가 쓰고 나서 이제 이만 선생이 그것을 받았을 때에는 잠시 후에 있으면은 이만 선생도 이제 사형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도 일이 아주 이제 바빠. 이 양반은 지금 어디 있었냐면 환관으로 지금 나름대로 이제 고위공무원직에 지금 있었거든요. 관료직에. 그래서 있어서 자신도 일을 하게 되는데 자칫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 물음에 대해서 좀 자기가 좀 답변을 좀 해줘야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그 어떤 그 억눌린 그러한 마음을 좀 다만 좀 표출을 좀 해야 되죠. 이제 자기의 진짜의 마음.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의 마음 핵심이 뭐냐면은 왜 나는 자살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왜 자살을 하지 않기로 지금까지도 나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왜 그렇게 자살을 안 하는 것 그리고 생존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쪽으로 내가 왜 결단을 내렸느냐 왜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에 이만 선생님에게 대한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설은 좀 아닌 수도 있고 정설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불분명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건 뭐냐면은 이만이 친구로서 국령을 받게 됐을 때에 그리고 국령을 받은 후에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조에게 자손을 갖다가 이게 끊어지는 그러한 삶을 그리고 하나의 그러한 그런 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훼손시키는 그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받으면서까지 굳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할 이유가 뭐겠냐. 아예 혓 깨물고 죽든지 뭐 어떤 방식에서 죽든지 간에 좀 자기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한 적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그런 문제를 받았을 때에 이 사마천 선생님이 자신이 그 죽음의 길, 자결의 길을 갖다가 택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여기에서 밝히는데, 이 편지에서 지금 드러나는, 이 보이만서에 대해 드러나는 그런 그 하나하나의 그 문장이라든가 하나하나의 글자로 보고 났을 때는 여기에서는 진솔한 마음이 여기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차하게 무슨 자기를 변명해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가식적으로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이 정말 자신의 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이 보이만서에서 구구절절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보이만서는 매우 참혹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한 그 서신입니다. 글입니다. 서신입니다. 왜 참혹하느냐? 여기는 전부 다 이것은 현대인에게는 도저히 상상하기 불허한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왕에게 여러 가지 누를 갖다가 끼쳤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너는 사형을 받든지 아니면은 돈을 갖다가 50전을 갖다가 그 거액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로서 그 50전을 내든지 50만 전을 내든지 아니면은 죽든지 죽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궁형 즉 부형을 받든지 그 선택하라 뭐 이런 것을 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형량을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매우 기상천외한 그러한 일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엄연하게 현실이었고 거기에서 그러한 선택 속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텐데 그 선택 속에서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하는 사람은 얼마만큼 참담함을 속에서 고뇌를 했겠는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마천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결하지도 않고 즉 사형 혹은 사형을 택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50만 냥을 갖다가 지금 50만 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내기에는 이분의 경우에는 그 많은 돈을 낼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자기에게 지내서 이 친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50만 전을 갖다가 대신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그 절체절명의 순간 혹은 패가망신 정말 패가망신이죠. 이 패가망신의 이런 경지를 갖다가 당하는 것에 대해서 평시에 알고 지냈던 그 사마천에 그 당시에는 사마천도 인간관계가 그 정부 내에서의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사마천의 아버지도 그 관리 생활을 했고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의 덕을 봐가지고 이제 관리 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인간관계들이 형성됐겠죠.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나서서 사마천을 변호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권에서 이분이 지금 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자본이 없었어요. 그런 경지 속에서 이제 결국은 분명을 택해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치와 의미가 충만하고 절망감과 참담함의 이 선이 있죠. 이 수직선하고 지금 이 성공과 실패의 이 선이 왜 이렇게 하나는 수평이고 하나는 수직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가치와 의미 중독이 온다든가, 뭐 자동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절망과 참담이 온다든가, 혹은 성공했기 때문에 가치와 의미 충만이 온다든가, 혹은 성공했기 때문에 절망과 참담, 이런 차원에서 이게 서로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는 형성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문제가 아니라 이 가치와 의미, 절망감의 이 속도는 여기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그 어떤 사물적 뭡니까? 사물적 현실성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여기 부딪혀 있습니다. 이 절망감과 가치의 여기는 어떤 거냐면 이건 정신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정신 자세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가치와 의미, 충만으로 고양이 되거나 충족이 될 수가 있고, 정신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절망감과 참담함 속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정신 자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혹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중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 무엇이냐를 갖다가 중에서 아마 대표적인 것을 들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는 뭐를 들겠습니까?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보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자산을 가지고 있고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오게 되는 여러 가지의 대인관계 속에서 참 풍족한 그러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 혹은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정말 인간과 인간끼리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정말 인간과 인간끼리 조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를 또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보물들 중에 하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 정신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은 성공에서의 혹은 실패함에 있어서의 여기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현실성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경제에 있어서 이 정신 자세를, 이건 이 사무실에서는 뭐냐면 뭐 경제, 그렇겠죠. 경제, 건강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어떤 또 뭐 명예 뭐 이런 거를 따지게 되니까 명예에 오게 되는 그런 명예심 혹은 지위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걸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폐가망신에 가서도 멸문지화의 경지에 가서도 절체절명의 그러한 상황과 그런 현실에 부딪혀고 있을더라도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가치와 의미, 충족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보임 안서에서 사마찬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육성으로서 혹은 심중에 가장 깊이 있는 정말 인간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장 깊이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을 여기에서 표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게 되는 것이다. 어떤 깨달음을? 정신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정신 자세는 가치와 의미 충족으로 이룰 수 있는 이 정신 자세,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임 안서는 매우 가치의 책이고, 그거를 통해서 여기는 지금 이 보임 안서가 나오는데 2000년이 넘은 책 아니겠습니까? 그 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2000년 넘어서까지 이것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지금 매우 도움을 지금 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이 가치와 의미 충족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어떤 정신 자세를 가져야 여기서 이룰 수가 있겠느냐?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경지에 왔을 때, 근데 이때의 그 사마천 선생님 경우에는 뭐냐면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 궁령을 받고 나니까 입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왜 당신 자살을 안 하고 있어?
왜 이렇게 비겁해? 이런 얘기까지 했죠. 얼마나 그렇게 구차하게 목숨을 갖다가 부지하려고 그렇게 정말 이 폐가 망신의 경지로 와가지고 이 선녀를 갖다가 다 욕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당신이 여기서 생활을 하겠냐. 그래가지고 이 환관에 이 당시에 오게 되는 환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분의 그 시대뿐만 아니고 사마천 선생님의 동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사람, 뭐 공자나 뭐 이런 데는 똑같습니다. 그 이전의 사람들도 매우 이제 이것은 어떤 그런 정말 망신을 시키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마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이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뭐 근무를 하다가 직장에서 돌아왔겠죠. 돌아와가지고 집에 있으면은 하여튼 동네 사람들 그냥 입방 찢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냥 이게 이분이 오게 되는 이 치욕이라는 거를 표현하는데 치욕과 치욕이 이제 매우 수치감인데 이 추치감이 매우 강하게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치감. 정말 치욕.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수치감과 이 치욕에 대해 대단히 중요시 여기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심리적인 이런 고통을 갖다가 주게 하는데, 이 치욕이나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사람들은 자살까지 이러죠.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들이 아마 약간 세월이 좀 지났지만은 자살하는 분인데 그 자살하는 분을 보면은 자산도 수백억 대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경우에는 자녀들도 잘 장성한 그런 장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또 부모님 여러 가지 이제 계시고 이제 계시는데 어머니도 계시고 그러면서 참 동생도 있고 잘 지냈던 정말 스타 중에 스타이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떤 입방아 찍게 되는 그러한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분은 그렇게 크다랗게 그거를 해서 피해를 받았던 사람에게 대하여 이분이 그렇게 큰 무슨 해를 끼친 게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연루됐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인터넷에다 그냥 댓글을 달리니까 그런 거 보고 괴롭다 해서 자살해.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지옥감. 꺼드삼 얘기랑 다른 건 나는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어도 정말 나에 대해서 나에게 치욕감을 느끼는 거는 나는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살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사마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잠깐 한번 좀 지워보죠. 치욕을 참고 보이만세 글이 있습니다. 치욕을 참고 구차히 살면서 더러운 삶을 마다하지 않을까. 우리 인간의 가치 탐색 교재에서 이게 18페이지 나와 있는 좋은데요. 이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데 충만. 참나. 여기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여기 부딪히는데 사마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묘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극형에 나아갔으면서도 노예화에는 기색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교재에서 19페이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중에 나온 이 공룡의 이제 형장이겠죠. 노예하는 게 왜 그랬을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그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독일 전역에서 혹은 독일이 점령한 지역에 선자자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 되는 남녀노소 분들이 가스실에서 죽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굶어서 죽든지 아니면 병에 걸려 죽든지 여러 가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그 수용소 안에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극심한 이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이 절망감과 참담함 속에서 지닐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여기서 벌어졌죠. 자, 그런데 혹시 이제 그 강제수용소 이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살아서 이제 경험했다가 이제 살아서 오신 분이 얘기를 하는 그 자신의 그 체험을 이 강제수용소 생활 체험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왔는데 되게 보시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담배라는 게 보급이 됐던 모양인데 그것도 아주 그냥 그 시리한 이제 그러한 시소한 것인데 중노동에 시달렸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일종의 아주 작업을 다 마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서 담배를 몇 가지를 이제 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담배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왜 귀하냐면 이 담배가 있으면 담배 한 가지 가지고 전쟁 말기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루에 한 끼밖에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배가 고프고 이제 그런 경지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담배 한 갑씩 가지고 이제 빵을 바꿔 먹는다든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담배라고 하는 건 매우 귀중한 건데 그런데 그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그 막사 안에서 어떤 일 다 끝나가지고 이제 오지 않습니까? 오게 되면은 자신의 주머니에 아주 깊이 박아뒀던 담배를 꺼내가지고 다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피우고 근데 누워가지고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우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빨리 일어나라. 너 빨리 일어나고 이제 빨리 작업장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아마 가스실로 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노동을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것은 뭐냐면은 삶의 의지를 놔버려. 그러니까 절망해버린, 완전 절망했던 사람들은 다시 나가서 노동을 하려는 의식도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무엇입니까? 의욕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협박과 어떠한 괴로움을 주더라도 일단 삶에 대해서 의욕이 완전히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통을 그 사람 받아도 그 사람 거기에서 그 삶의 의욕이 일단 떨어지고 나게 되면은 살기 위해서 고통을 어떤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행동을 취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 정도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실패와 속에서 가치와 의미 축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지로 가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자살을 하거나 이제 그 노동 같은 걸 갖다가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사형을 받게 되면 깨주실에 죽음을 당한다든가 뭐 본보기로 사형을 받는다든가 총살을 받는 아주 그런 사람인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가 뭐냐면은 나는 죽겠다. 그 사람들이 죽겠다는 그런 의욕. 다시 말하면은 생존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마음 상태는 무엇이냐면 나는 더 이상 삶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 네. 나의 삶에 대해 기대할 것이 없다. 이것이 자살하기 직전에 놓였던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은 무엇이냐? 현대에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그 사례가 있는데 한 분이 너무너무 삶이 고달파요. 그래서 그렇게 속에서 이분이 이제 자살하려고 이제 해서 어딥니까? 그 홍대역 이렇게 가면은 그 양화대교라고 아실 텐데요.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뛰어내리기 위해 가지고 밤에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해가지고 뛰어내리기 위해 가지고 자신이 양화대교 아래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컴컴한데 물결이 있는데 뛰어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지 않아가지고 그분이 사례자로서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뛰어내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딱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저 아래 시커먼 곳에서 강물이 이렇게 봤는데 그 강물 위에서 자신이 누구 있냐면은 병들어서 지금 방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중풍 받으셔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세요. 그 어머니인데 갑자기 그 어머님의 영상이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뛰어내릴까 하다가는 뛰어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그분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은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시는데 누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분이 삶에 대해서 접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무엇입니까? 저는 살아서 어머님을 내가 드려야지. 간호를 해드려야지.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 여기에서 어렵게 계시는 분이신데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기대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내가 한탄하거나 자조적으로 얘기하거나